지금 권리금이나 월세를 단돈 50만 원을 아끼시려고 하다가 7만 명의 사람들을 놓칠 뻔한 거죠. 온라인 상권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작은 키워드는 하루에 100명부터 큰 키워드는 하루에 몇천 명까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하시고요. 내가 키워드를 띄우고 싶다. 어떤 키워드를 띄우고 그 키워드를 띄웠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온라인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비 창업자들이 공시를 알아볼 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본부장 이용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라인 상권도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라인 상권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내 상권에는 어떤 부분에서 온라인 상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비 창업자 분들은 어디에 내가 가게를 차리면 온라인적으로 많이 노출을 될 수 있을지 사례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권이 왜 중요한가? 상권이 중요하다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A급 상권, B급 상권, 입지도 있죠. A급 입지, B급 입지 그런 것처럼 A급 상권과 A급 입지로 들어가면 무조건 좋겠지만 그만큼 많은 권리금과 많은 월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래도 A급 상권에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올 거야 라든지 사람들이 찾아보게 하고 찾아오는 매장으로 만들면 돼 라고 하면서 저가 창업을 위해서 조금 벗어난 금액이 싼 곳에 매장을 차리게 되죠. 근데 저번에도 예시를 드렸지만 저기 어떤 사장님께서 바로 한 블럭 옆에 많은 메인 상권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잘 될 줄 알고 반사이익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상권은 한번 차리게 되면 많은 돈이 들고 그 많은 돈을 피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 드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막연하게 우울하고만 있어야 되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프라인 상권도 있지만 온라인 상권도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온라인 상권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작은 키워드는 하루에 100명부터 큰 키워드는 하루에 몇천 명까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하시고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온라인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비 창업자들이 공시를 알아볼 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부산역에 가게를 새로 차리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가게를 하나 차리셨는데 다른 직영 매장을 내면서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매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매장도 찾아오는 매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알아본 곳이 여기 초량동 쪽이었습니다. 여기 가게 권리금도 괜찮고 월세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역이랑 이동 경로도 조금만 떨어지면 되는 거고 찾아올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매장이 들어갔으면 사장님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부산역 맛집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네이버한테 노출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러면 사장님 가게, 공실 가게 근처에 큰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기 부산역 맛집 치시면 초량동에만 매장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장님이 정말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네이버는 검색 기반입니다.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부산에 있는 맛집을 서울 맛집 쳤을 때 띄워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뭐야, 나는 서울에 있는 맛집을 보고 싶었는데 부산에 있는 맛집을 검색해주네? 네이버 안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네이버가 판단을 하는 게 GPS 기반, 지역 기반이고요. 두 번째는 업종 기반, 세 번째는 키워드 기반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으시고요. 네이버가 부산역 맛집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시냐라고 보면 여기 빨간 색깔 매장들의 선을 쭉 밖으로 그어보면 여기까지가 부산역 맛집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초량동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초량동 맛집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초량동 맛집을 검색하면 950명의 검색량밖에 없습니다. 950명이 작은 건 아니지만요.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초량동 맛집밖에 없어요. 부산 맛집 검색 띄울 수는 있죠. 하지만 경쟁도가 너무 강하고 사실 부산에 갔을 때 부산 맛집을 치는 것보다는 지역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초량동 맛집밖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초량동 맛집 950명, 그 다음에 부산역 맛집 한번 검색해 볼게요. 71,720명 보이시나요? 지금 권리금이나 월세를 단돈 50만 원을 아끼시려고 하다가 7만 명의 사람들을 놓칠 뻔한 거죠. 사람들한테 알려서 찾아오는 매장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검색량이 950과 7만 1000명으로 상이하게 나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도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매장을 차렸을 때 큰일 날 뻔한 사례입니다. 사장님 돈이 조금 더 드시더라도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에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을 차리실 때도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기존에 있는 매장인데 내가 키워드를 띄우고 싶다. 어떤 키워드를 띄우고 그 키워드를 띄웠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를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장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이,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데 해화 맛집도 뜨고 대학로 맛집도 뜨고 옆에 있는 동도 뜨고 옆에 있는 역도 뜨고 다 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화동 맛집의 키워드는요 7,100, 그 다음에 해화 맛집 같은 경우는 65,000입니다. 해화동과 해화 맛집이 같이 찍힐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찍히고 있죠. 만약에 사장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했을 때 해화동 맛집에 뜨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이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제가 지역 기반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해화동은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동으로 찍으면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뜨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네이버가 저희가 어디를 가고 어떤 걸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했을 때 어디에 도착해서 체류는 얼마를 하고 전산에 대한 정보를 슈퍼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이버가 판단하기를 해화 맛집을 쳤을 때 활성화되는 구간이 해화동이 아니라 이쪽에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해화 맛집의 바운더리를 여기로 특정을 한 거죠. 정말 억울한 경우지만 여기에 있었을 때 해화 맛집에 뜨고 싶으면요,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이동 데이터에 따라서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광고를 많이 때려서 방송에 나간다든지 블로그, 영수증, 유입, 저장하기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 자체를 인정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돈이 수천만 원 가량 들어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운더리가 안 들어간다면 포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예시입니다. 사장님이 사당역 맛집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 사당역 맛집 바운더리에도 들어가고 동도 사당 근처였고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당 맛집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당역 맛집이 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사당역 맛집 바운더리 한번 보시고요, 사당 맛집 바운더리 보실게요. 위치는 이쯤에 위치하셨고요, 사당 맛집은 노출되고 있었는데 사당역 맛집은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키워드도 다 넣고 사당역 맛집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새벽까지 남아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웠었어요. 이 길을 기점으로 사당역 맛집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사당역에 대한 키워드가 작아서 그런 거다, 사당역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데이터 값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네이버 플레이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당 맛집에도 떴었고요, 사당역 맛집도 바운더리에 있고 활성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안 뜨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넣고 나서 네이버가 얘기하기를 네이버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띄워줬어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가 사실 검수하는 단계에서도 전국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문의라도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상권에 대한 1편, 2편을 말씀드렸는데요, 2편을 다 이해는 했어, 우리 매장이 지금 이런 키워드를 갈 수 있을 거고 또는 지금 내가 차리는 곳이 맞지 않구나, 다른 곳을 차려야겠다 라고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매장을 차렸을 때 개인적으로도 온라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루에 10명, 20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100명에서 최대 많게는 몇천 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1편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2편 영상을 보시고 내 매장에 접목을 시키고 싶으시면 1편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그 영상만 다 보시더라도 노출을 바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이것까지 보셨는데도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저희가 댓글에 관련돼서 플레이스 무료 진단에 대한 부분 남겨뒀으니까 거기에 무료 진단 한번 해보시고요, 온라인 상권이나 다른 부분 외에 궁금하신 팁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장갑컴퍼니 구독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담을 예정이니까 꼭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